안녕하십니까,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저희 블로그에 포스팅된 투교재산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와 그 기여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그리고 명쾌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교재산은 결혼 당시에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 또는 결혼 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투교재산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가가 문제가 되겠죠. 이에 대해서 민법은 투교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그렇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그 감소를 방지하거나 유지에 공헌한 때에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판례 입장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감소 방지, 유지 공헌, 그것이 추상적이죠. 판례를 보면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투기재산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냐, 나 같은 경우 재산 분할 대상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일도 양단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능성을 봐야 됩니다. 이게 0이냐 100이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0과 100 사이에 무수히 많은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100에 가깝냐 0에 가깝냐 이렇게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투기재산이라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냐,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재산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느냐 하는 다툼에서는 삿바싸움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판례가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감소 방지나 유지에 공헌하는데 이 자체가 추상적이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건에서 판사는 재량껏 그것을 인정할 수 있죠. 실제로 판례를 보면 어떤 사안에서는 인정되기도 하고 어떤 사안에서는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차이가 있느냐? 삿바싸움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삿바싸움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피해자고 판사님한테 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가사사건에서는 삿바싸움이 중요하다라고 우리 솔로몬에서 누누이 말하는 겁니다. 투기재산 싸움에서도 이 삿바싸움이 아주 중요하죠. 삿바싸움을 잘 할수록 투기재산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보장적 기능, 배상적 기능이 필요성이 클수록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재산 분할은 분배적 기능, 보장적 기능, 배상적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잘 모르시면 앞선 재산 분할에 쓴 글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배적 기능으로 볼 때는 이거는 나누면 안 되는 것이죠. 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이거나 결혼 이후에 상속 증여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재산 분할에는 분배적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장적 기능, 배상적 기능이 있기도 합니다. 그 보장적 기능이라면 예를 들면 재산이 투기재산밖에 없다. 그럼 투기재산을 나누지 않으면 나는 무일푼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보장적 기능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투기재산이 재산 분할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마찬가지로 배상적 기능. 투기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명이 이어져 바람을 피고 날이면 날마다 조업했다. 이런데도 투기재산 재산 분할 대상이 안 된다라고 판사님이 판결문 쓰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배상적 기능이 클수록 투기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또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죠. 혼인기간이 짧으면 유지에 공헌했다거나 감소 방지에 공헌했다라고 보지 않을 여지가 더 큰 거죠. 그래서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투기재산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죠. 왜?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감소 방지나 유지에 공헌했다고 볼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 되면 나누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5년이라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은 1년만 돼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10년, 20년이 돼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5년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건 또 재산 규모가 적을수록 투교 재산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죠. 예를 들면 투교 재산 포함해서 재산이 5천이다. 이쪽도 집을 좀 얻어야 되고 저쪽도 집을 얻어야 되니까 투기 재산을 나눌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 예컨대 투기 재산을 제하고도 100억이 있다. 그러면 100억 가지고도 나눠도 얼마든지 보장적 기능, 배상적 기능을 할 수 있죠. 재산의 규모가 클수록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재산 규모가 적을수록 보장적 기능 때문에 재산 분할 될 가능성이 큰 것이죠. 또 이 특유재산의 종류가 부부가 주거하는 집일수록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보증금도 마찬가지고 전세보증금도 마찬가지고 뭐 집인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반대로 임야다, 산이다, 아니면 조상의 묘가 묻힌 선산이다, 시골에 있는
있는 전답인데 그 관리를 시동생이나 아니면 시부모가 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주거하고 있는 집이 아니잖아요. 깔고 앉아있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래서 재산의 종류가 무엇이냐도 많이 고려가 됩니다. 판례를 보면 이 사유 이외에도 자녀가 있을수록 또 맞벌이를 했을수록 상대방 배우자의 소득이 더 많을수록 자녀의 양육권을 투기재산을 가지지 않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인정될수록 그 투기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죠. 왜 그렇습니까? 자녀의 양육권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인정되면 무슨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장적 기능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재산분할의 배상적 기능, 보장적 기능, 그리고 분배적 기능으로 다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판결을 분석을 해보면 이런 요소로 판단을 한다.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한다. 그러면은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됐다. 그러면 무조건 뭐 30%, 40%, 50%냐? 안 그렇습니다. 5%, 10%, 15%, 20% 인정되는 경우도 많고 50%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평가를 하죠. 이것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이 싸움도 중요하지만 기여도를 몇 프로 할 것인지에 대한 싸움도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특유재산 싸움은 재산 분할에 있어서 100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싸움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특유재산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기여도가 5% 되기도 하고 50%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력 있는 이윤정 변호사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 판례가 감소방지나 유지공헌에 기여한 때는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감소방지나 유지를 뭘로 보느냐를 정확히 알고 정확히 타격을 해야 승소할 수 있는 것이죠. 뭐 판사가 고려하지도 않는 사유를 가지고 막 주장을 한다.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기로 하고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